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나라셀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으로 변경, 일말의 희망이?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과 기술에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잘 알려면 언제나처럼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나라셀라의 매출 내역을 확인해보면 미국,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등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수입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 매출 100%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마트의 매출을 살펴보면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쓱닷컴 등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은 만들어진 제품, 완성된 제품을 사서 대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 제조와는 관계없이 제품을 유통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마트를 방문하면 많은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면 상품 매출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류업계인 하이트진로는 나라셀라와 달리 제품 매출이 91.59%입니다. 즉 하이트진로는 테라, 참이슬과 같은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셀라는 상품 매출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직접 만드는 제품은 없고 단순히 만들어진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로 보면 됩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와인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라셀라의 점유율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2022년 기준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셀라의 주요 경쟁업체를 살펴보면 와인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 1위는 신세계 L&B입니다. 2022년 기준 유일하게 매출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금양인터내셔널, 3위는 아영 FBC, 4위권이 바로 나라셀라입니다. 1위인 신세계 L&B는 와인 전문 매장인 YM모어 및 전국에 있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수입해서 파는 업종이기에 기존에 독점 공급하던 와인이 계약 만료,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가 매각이 되면서 독점 파트너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기사에 따르면 이미 정상을 차지한 신세계 외에도 롯데, 현대, 하나 등 대기업들이 와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2022년 미국 와인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쉐이퍼 비니아드를 3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세계 L&B의 2022년 매출은 약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보다 더 많은 자금으로 와이너리를 인수한 것입니다. 문제는 신세계가 인수하기 전까지 해당 와이너리의 와인을 나라셀라가 유통해온 점입니다. 해당 와이너리를 신세계가 인수했으니 앞으로 국내 유통은 당연히 신세계 L&B를 통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도 약 445억 원을 투자하여 와이너리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가 인수한 와이너리 쉐이퍼 빈야드의 대표 상품은 쉐이퍼 힐사이드 셀렉트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80만원에서 90만원대로 고가 와인에 속합니다. 실제로 와인 정보 사이트에서 쉐이퍼 힐사이드 셀렉트의 현재 정보를 살펴보면 수입사의 나라셀라 외에도 신세계 L&B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셀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와인 정보에서 해당 와이너리가 아예 빠져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가 인수되거나 독점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취급하던 상품을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작년 8월에 추가로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를 인수하였습니다. 나파밸리의 와이너리는 약 95% 정도가 가족 경영의 형태로 유지됩니다. 이번 인수로 나파밸리 와인에 대한 신세계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셀라 및 와인업체의 코로나 기간 매출이 매우 급등했는데, 이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 홈술 쪽이 늘면서 와인 시장이 수혜를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로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와인의 인기도 크게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유통기업들의 할인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가 늘어나고 재고를 처분하기에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기에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간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위스키 등의 각종 주류 검색을 살펴보면 와인의 인기는 특정한 날을 전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중 와인의 인기가 가장 높은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때는 다른 모든 주류보다 와인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 전날에도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보라색으로 표기되는 와인보다 위스키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스키는 자체로도 인기가 많았지만 위스키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이 MZ세대들에게 높은 인기가 끌면서 위스키 인기의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최근인 5월 16일 와인 유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은 뒷걸음질치고 위스키 열풍에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3년 1분기 관세청 무역협회의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위스키는 큰 폭으로 수입량과 수입액이 늘었지만 와인은 수입액과 수입량이 모두 줄었습니다. 특히 수입량이 더 크게 감소하였기에 저가 와인이 더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라셀라의 제품 가격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2만원 이하인 엔트리,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인 스탠다드, 4만원 이하 제품의 매출이 절반이 조금 넘는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원을 초과하는 울트라 프리미엄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신세계 L&B에 넘어가게 되고 저가 와인의 인기가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나라셀라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셀라의 2021년,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모두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실리콘2 그리고 해외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의 펄을 평균하여 구하였습니다. 평균된 펄은 22.0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기업인 이탈리아 와인 브랜즈는 이탈리아 전역에 5개의 와이너리와 자체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깜파그니아 데이 카라이비는 와인이 아닌 폭넓은 주류를 유통하고 있고 7개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 주류업체입니다. 두 기업 모두 단순히 수입 유통만 하는 나라셀라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인 실리콘2는 유통업이긴 하지만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주된 대상인 한류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좋은 실적으로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좋아진 실적보다 주가가 더 크게 급등함에 따라 퍼가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모가 2만원 기준 나라셀라의 퍼는 14.43 정도이지만 단순 수입 유통사인 나라셀라에는 14.43의 퍼도 낮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5월 22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해서 5월 23일 화요일 청약이 마감됩니다. 진영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2일 뒤인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나라셀라와 진영이 6월 1일 목요일 동시상장 예정이었는데 신영증권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상장 예정일이 6월 2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진영과 나라셀라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나라셀라가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은 최고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간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투자자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2만원에서 24,000원이었지만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2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측에는 760개의 기관이 참여했지만 경쟁률은 178.47대 1로 낮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요 측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나라셀라의 수요 측 경쟁률은 모아다이타, 펜트론보다 조금 높고 VC, 대명에너지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수요 측 분포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 분포는 하단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단 초과가 0.41%, 상단이 4.46%, 중간에 0.81%, 하단에 제일 많은 48.38%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미만에도 45.95%의 분포가 있었습니다. 나라셀라의 수요 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가 하단이 아니라 하단 미만으로 조정이 돼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0.79%, 수량 기준 1.19%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 9.68%보다 매우 낮고 유비온, 대명에너지보다 조금 높은 수준, S바이오메딕스와 위니아 에이드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나라셀라의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나라셀라는 제일 좋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셀라처럼 수요 측이 좋지 않아도 상장일 상승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공모가 기준 약 73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닙니다.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데 증권사는 2개입니다. 신영증권에 8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유진투자증권에 나머지 2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영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청약일 전일도 아니고 직전 3영업일 오후 5시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청약기간 중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영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일반 등급의 경우 최대 9,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9,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약 등급이 없고 최대 모두 7,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천만 원입니다. 신영증권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이고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50만 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똑같이 50주 5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나라셀라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공모가 2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288억 원입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32만 4,102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26.88%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46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지 않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정도로 배정된다고 해도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6.39%, 금액으로는 약 340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8.73%, 일반 청약자가 20.95%, 기관 투자자가 60.33%입니다.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8.73%로 높지 않고 금액으로도 64.8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는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가 5,000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나라셀라의 상장 후 1개월 후에는 상장 예정 주식수의 11.8%가 유통 물량으로 풀리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임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부여되어 있지만 행사 가격이 공모가와 같은 2만 원이고 행사 가능 기간이 2024년 6월 1일부터입니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나라셀라는
세아 메카닉스, 코난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더 많고 아셈스, SAMG 엔터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5%가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는 최대 주주인 나라 로지스틱스입니다. 나라 로지스틱스의 최대 주주는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이사이기에 결국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과 똑같습니다. 구주 매출 대금은 43.5억 원입니다. 그만큼 회사로 입금되는 돈이 줄기에 투자 여력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해외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시장의 확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해외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나라셀라의 업종 및 여러 부분이 좋지는 않지만 상장 일정 변경으로 단독 상장이 되었습니다. 단독 상장의 장점만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독 상장의 장점을 보고 청약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에 따라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